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예, 오늘은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반 오락실 그문 앞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놓여 있는 게임기인데, 뭐 같은 원리로 동작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두더지 본 적 있나요? 두더지? 두더지. 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닷주먹, 두더지는 쥐 아니고 지입니다. 지. 닷주먹 두더지과에 속하는 포유류인데 뭐 이름이나 생김새 때문에 쥐로 취급당하기도 하는데 뭐 족보상으로 보면은 쥐는 아니고요. 설치류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쥐와 거리가 좀 멀다고 합니다. 뭐 이 두더지는 뭐 대략 땅을 뒤지면서 뭐 벌레나 지렁이 등을 잡아먹고 사는데 뭐 쥐하고 비슷하게 닮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뭐 익충이 뭐 지렁이를 잡아먹고 농작물의 뿌리를 파헤치기 때문에 뭐 해로운 동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얘가 이 두더지가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해충도 뭐 만만치 않게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굴을 파서 흙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농사에 어느 정도 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는 하네요. 일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두더지가 별로 이렇게 좋은 역할로 나오진 않는데 예, 그런 두더지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하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처음 이제 앱 프로그램 만드는 걸 접하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할까봐 게임이란 주제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 앱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기능은 타이머, 클락이란 기능하고 터치 이 두 기능을 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또 뭐랄까 뭐 메시지 윈도우 뜨는 거라든지 나름대로 그 표시되는 값들을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좀 쓸 겁니다. 뭐 처음 치고는 좀 세게 나갈 수 있습니다. 클락도 막 3개쯤 쓸 거고 터치도 여러 가지로 동작하게 할 거거든요. 예, 그런 좀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랍니다. 예, 두더지 게임을 단순하게 봤는데 생각보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게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크리에이티브 엔지니어링의 아론 패처라는 사람이 1976년에 발명한 이것도 발명이라고 하네요. 아케이드 리랜덤 게임이라고 하네요. 뭐 두더지 퇴치란 이름으로 소개가 됐었었고요. 지금은 뭐 1977년에 반다이가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마 라이센스 허락을 해가지고 뭐 일본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 게임이 좀 앞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게임도 이 라이센스가 있다는 표현을 처음 봐가지고요. 그런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뭐 이런 류의 게임기 본 적 있죠? 오락실 앞에 주로 놓여 있는 거고요. 뭐 PC나 스마트폰에 이런 류의 앱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라 여러분은 잘 안 하겠지만 뭐 초딩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순 시간 때우기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게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가끔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게임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물론 초딩들 맨날 오는 애들이 잘하겠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오락실 주인들이 제일 잘하더라고요. 뭐 예전에 그 늦은 시간에 좀 돌아다녀 보면 오락실 주인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손님들이 안 나가면 문 앞에 서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걸 들어가지고 자기가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더지 게임을 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장이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보통 이런 망치를 들고서 두드리고요. 점수를 더 많이 내려고 옆에 있는 망치를 가져다 두 명이서 동시에 두드리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그 오락실 사장은 이걸 거꾸로 잡고서 여 머리 부분을 잡고서 이 손잡이 부분으로 두더지를 툭툭 툭툭 치더라고요. 이 두더지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세게 치면 점수가 잘 올라간다. 그리고 한 번만 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운yon 중에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락실 사장은 센서의 위치를, 충격 센서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부분만 손잡이 부분으로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톡톡 두 번씩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수가 두 배로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오락실에 가게 된다면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센서의 위치가 좀 파악이 돼야 됩니다. 먼저 잡고서 거꾸로 두드리면서 앞부분에 있는지 옆부분에 있는지 윗부분에 있는지 일반적으로 윗부분에는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니까요. 예, 뭐 그런 사항 뭐 알고서 한번 요 게임에 대한 이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크게 봐서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좀 이제 중첩돼서 넘어가기도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아직 전반적인 내용도 모르고 앱 프로그램,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방법을 잘 이해를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더지 잡기 화면 구성하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두더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요 시간이죠. 그리고 그런 작업이 끝났으면 두더지를 정확하게 클릭했을 때 또는 터치했을 때 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기능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를 정확히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야 될 테고요. 두더지 아니면 배경을 누르면 감점이 돼야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시간 제한을 둔다든지 이따 제한을 둬가지고 조금 이제 조금 긴장감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 게임이 끝났을 때 메시지 창을 표시해 갖고 몇 점이다. 그리고 게임이 끝났다는 걸 명확히 표시하는 그런 기능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업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스타트 뉴 프로젝트 뭐 다 알고 있겠죠? 앱 인벤터에 접속하고 앱 인벤터 접속하는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AI2라고 주소창에 치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그중에서 메뉴에 MIT 앱 인벤터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Gmail 주소 계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겠죠. 좀 그냥 높아심에 걱정이 돼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앱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이 메뉴를 선택해 달라는 거죠. 그 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예, 앱 인벤터 화면이 나오면 물론 이제 작업한 내용의 목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처음에 메시지 창이 뜨기도 하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메뉴에 보면 스타트 뉴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예, 요거 선택해 줍시다. 그러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죠. 여기에다가 게임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하는데 좀 날짜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좀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랩 DDG라는 이름을 하겠습니다. 우리 뭐 두더지를 갖다 몰래 또는 뭐 어떤 때는 땅을 잘 판다 디거 이런 말도 쓰는데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뭐 그래요. 그냥 발음된 대로 두더지 그래서 DDG라고 했습니다. 또는 뭐 두더지 게임 뭐 이런 의미의 부여도 되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름을 이렇게 부여했고 프로젝트 이름도 그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뒤에 숫자는 작업한 날짜를 적은 건데 여러분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프로젝트 이름 랩 두더지라고 주고 그 다음 OK 버튼 누르면 되겠죠. 예,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화면에 어떻게 나올 건지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건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프롬을 짤 때 새로운 걸 뭘 만들 때는 직접 붙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만들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무슨 기능을 집어넣을 건지 이런 걸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획 단계, 구상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면은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표시되는 것 기준으로 기능을 정리하겠죠. 여러분은 시킨 대로 한다고요?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래요? 네, 봅시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간판이라고 그래갖고 뭐 자기 이름들 표시하거나 특수한 기능이 있을 때 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무슨 기능을 추가할지 모르니까 여기다 버튼 하나 배치할 겁니다. 여기에 뭐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든지 화면을 지운다든지 이런 기능을 여기다 나중에 부여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다 점수판을 배치하겠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긴박감을 주는 건 점수죠. 서로 경쟁을 할 때도 어떤 평가 기준,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점수판을 라벨로 배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게임하는 게임판을 배치할 건데 게임판은 캔버스로 배치합니다. 그림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캔버스를 배치하고 거기다 이미지 스프라이트 기능을 써서 두더지 그림을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여기저기 막 깜빡이면서 돌아다니게 되겠죠. 그걸 게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름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면 됩니다. 그 밖에 뭐 효과음도 이제 처음부터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효과음은 뭐 사운드 01, 사운드 02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할 거고요. 그림도 별도로 뭐 PNG 파일이나 JPG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에 마우스로 틱틱틱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점수가 표시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클릭하고 여기 점수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효과음은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메뉴에 여기 누가 만들었는지 또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갑자기 이 기능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기능이 어떻게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할 때 별도로 버튼을 배치하지 않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 의도로 배치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 또 나중에 기능을 비교할 때 편하게 쓸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새 게임 할 때 새 게임을 선택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예, 화면 설정하고 그 미디어 파일들 업로드 시켜 봅시다. 예, 별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내가 내 블로그를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그 블로그에서 그 미디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구글 검색해서 필요한 파일 받았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설명을 못하는데 음악 파일 같은 경우는 곰 녹음기 이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들 녹음해가지고 임의로 시간대 설정해서 잘랐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이제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그 효과음 같은 거 음악을 저장하는데 그 1초 이내로 저장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조절해서 필요한 효과음이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임의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네, 블로그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 주소는 알죠? 네, 이메일 주소. 네, 맨 하고 블로그 .me 맞나? 네, 이쪽으로 들어오면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밑에 주소 제시하겠습니다. 시간 잡아먹었네. 예, 앞에서 얘기한 블로그 주소 여기 있습니다. 일일이 들어와 사용해도 되고요. 임의로 사용해도 됩니다. 예, 오른쪽 밑에 쪽에 가보면 미디어라는 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로드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창이 열립니다. 거기서 파일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두더지 그림, 사운드 1, 2 이렇게 3개 파일을 다운받아 주기 바랍니다. 업로드해 주기 바랍니다. 2개만 일단 오늘 실습할 땐 2개만 사용을 할 겁니다. 두더지 그림은 이거고요.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 2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것들은 필요하면 활용하는 거고요. 아마 오늘 여기까지 한 2교시나 3교시에는 이것까지 사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림 파일과 효과음 파일 미리 업로드 시켜 놓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요 주소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활용하면 됩니다. 예, 이제 스크린 구성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뷰. 이거는 디자이너라는 창에서 작업을 하죠. 오른쪽 위에 보면 2개가 있는데 디자이너와 블록이 있죠. 여기서 디자이너가 선택된 상태라야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에서 작업합니다. 예, 디자이너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 보면 팔레트가 있고 그다음 뷰가 있고 컴포넌트 그다음 프로퍼티가 있죠. 아래쪽에 미디어라는 게 있는데 필요한 것만 잘라서 여기 구성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면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버튼을 먼저 여기다 끌어다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옆에 프로그램을 올려놓고 크롬 브라우저 올려놓고 앱 인벤트에 접속한 다음에 설명하는 걸 맞춰서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면 스톱시켜 놓고 잠시 멈춤해 놓고서 작업한 다음에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라벨 여기다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라벨은 문자 형식의 데이터를 표현한 출력하는 용도로 쓰이죠. 그리고 요 유저 인터페이스 말고 밑에 쪽에 보면 드로잉 앤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캔버스라고 있거든요. 캔버스 여기다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버튼, 라벨, 캔버스가 배치됐을 거고요. 캔버스를 선택한 다음에 속성 창에서 여기 하이트하고 위스를 갖다가 300에 300으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아유, 감춰졌네. 300에 300으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창이 이렇게 크게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그림이 표현돼서 두더지가 여기저기 휘짓고 다닐 겁니다. 지금 버튼, 라벨, 캔버스 3가지 배치했습니다. 예, 그게 배치됐으면 그 다음에 캔버스 밑에 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캔버스 위에다가 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컴포넌트에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캔버스 위에서 돌아다니는 그 두더지 그림을 제어하는 겁니다. 앱 인벤터는 그림이 표시되는 영역을 캔버스로 표시하고 움직이는 그림을 이미지 스프라이트라는 것을 배치를 합니다. 단순히 고정된 그림을 표시한다 그러면 그냥 다른 객체를 쓰면 되는데 움직이는 객체를 처리할 때는 미리 캔버스라는 자리를 먼저 깔아놓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배치됐으면 프로퍼티 창에 가 보면은 거기 픽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딱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더지 그림 선택하고 밑에서 OK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림은 그럼 이렇게 두더지 그림 파일 이름이 제공이 됩니다.
이러면 여기 로드가 되고요. 여기 아마 두더지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나타납니다. 예, 예. 그 이미지 스프라이트 하고서 소스에서 그림 발점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너무 커 보이죠? 그림이 너무 크면 게임이 너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 그림을 내가 기본으로 한 100 x 100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 픽셀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은 더 줄여야 되니까 여기서 속성창에 가보면은 이렇게 하이트하고 위스를 갖다가 50 픽셀입니다. 여기도 50 픽셀이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프로퍼티 창에 제시가 되고요. 여기서 요 두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꼭 OK 버튼 눌러줘야 됩니다. OK 버튼. OK 버튼 안 누르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꼭 OK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두더지 손 들고 있네요. 네, 58, 50으로 꼭 켜주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하나씩 넣을 거거든요. 예. 여기 컴포넌트에 보면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라벨을 클릭하게 되면 프로퍼티 창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기 라벨 밑에 텍스트에다 1이라고 넣어줍시다. 1. 뭐 여기에 보면은 뭐 폰트 조절하는 거, 폰트 사이즈 조절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그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럼 이쁘게 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라벨화는 점수가 표시되는 겁니다. 점수가 표시되는 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로 놓습니다. 0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시작되는 거 구분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그 블록을 갖다 배치했을 경우 그냥 0이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내가 설정했다는 의미로 1로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진행할 거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게임의 그 캐릭터 두더지가 자기 혼자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여기 보면 센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은 시계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두더지를 잡았을 때는 두더지 꽥, 뭐 픽 이런 소리가 나야 되죠. 탁 이런 소리. 그때 소리를 나게 하는 건 플레이어라는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트에 보면은 미디어라는 곳에 플레이어가 있고요. 센서라는 곳에 클락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센서라는 데 들어오면 요 클락 있죠. 요 클락을 요 화면에 갖다 놓게 되면 화면에 바로 표시가 안 되고 요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있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플레이어는 미디어에 들어있고요. 미디어에서 플레이어를 끌어다가 요 뷰 핸드폰 그림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요 두 개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클락, 여기 플레이어 배치하게 되면 여기 나온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클락은 게임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줄 거고요. 플레이어는 소리가 나게 해주는 겁니다. 두 기능이 있어야지 게임이 더 재밌어지거든요. 플레이어가 없으면 클락이 없으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게임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게임에는 꼭 클락이 들어갑니다. 예, 조금 아까 플레이어 배치했죠? 예,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아까 업로드 파일 중에 보면 사운드 01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리, 효과음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선택하고 프로퍼티 창에 가보면 소스라고 있고요. 소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장돼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운드 01 파일을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OK 눌러야겠죠?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효과음 하나만 쓸 땐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효과음이 여러 개가 있어. 그러면 기본으로 프로퍼티에서 파일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걸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앱이 실행되는 과정에 다른 소리를 내고 싶다 이러면은 거기서 파일 이름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색이기 때문에 색이래네. 한 가지 소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설정해서 그냥 플레이만 시켜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게임을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효과음을 다양하게 집어넣는다고 그러면은 그때 이벤트가 발생돼서 즉 새로운 블록을 갖다 올 때 블록에서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어도 됩니다. 물론 업로드가 되어 있는 파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효과음 발생시키는 기능의 소스 파일, 효과음을 지정하는 작업을 지금 해봤습니다. 사운드 01 mp3 파일입니다. 예, 현재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컴포넌트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미디어 파일은 이렇게 3개 파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운드 02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컴포넌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 핸드폰 모양, 요거 이쁘게 뭐 글자라든지
뭐 필페어런스도 꽉 채운다든지 이런 기능도 지금 한번 해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화면 디자인, 화면 설계한 거죠. 이제 기능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기능은 어디에 써야죠? 블록에 써야죠. 블록.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있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이건 신경 페이지를 만들어서 쓸데없는 얘기가 좀 많이 들어요. 블록에서 기능을 정의하는 작업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프로그래밍을 한다, 디자인을 한다. 같은 의미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일련의 작업의 순서를 정의하는 그 작업이고, 디자인은 뭔가 이쁘게 꾸미는 작업을 다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적인 거, 디자인은 하드웨어적인 거를 이쁘게 꾸민다 할 때 쓴다고 하는데 큰 의미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시각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나만 부여하나. 예, 요번에 만들 기능은 두더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기능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나타난다는 거는 그 화면에 두더지 그림이 딱 표현되는 거고요. 사라지는 걸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지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그림이 배치가 되니까 이 그림이 놓여진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게 사라진다는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옮겨서 여기다 표시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건 사라지는 거고 이건 나타나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의 위치값, x축과 y축 값을 바꿔가지고 사라지고 여기 뜬 게 밑으로 가고 밑에 게 위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도록 하려고 합니다. 즉 그림의 위치를 지정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런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쉽습니다. 두더지를 사라졌다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능 클락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블록창입니다. 블록창 여기 있는 겁니다. 밑에 쪽에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면 이건 이제 선택 가능, 어두운 색으로 나오면 선택 불가능. 즉 이 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블록창에서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클락 아까 갖다 놓은 거 있죠. 시계 이겁니다. 이 시계에 보면은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제공하는 그런 센서 역할도 하지만 이 타이머라는 기능이 있어서 타이머 알죠?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 단위로 띡 알람을 울려준다든지 시간을 측정하게 되죠.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락을 선택하면 이런 블록 목록이 나고 여기서 맨 위에 있는 클락 타이머를 끌어다가 배치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나타나죠. 오케이, 금방 따라왔을 거라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능을 부여해야 되죠. 그래서 기능은 시간이 변할 때마다 뭘 할 거죠? 두더지 그림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두더지 그림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죠?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들어있죠.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블록 목록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콜 이미지 스프라이트 move to라는 요 블록을 갖다가 여기다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즉 측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move to 옮겨라. 어디로 x축하고 y축 좌표를 지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끌어내는 거니까 뭐 빨리빨리 합시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지 스프라이트 무브 툴을 갖다 놨다면 어디로 갈지 지정을 해야 되죠. 지정하는 방법은 임의의 수를 발생시켜야 되거든요. 난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임의의 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수학적인 거기 때문에 매스라는 블록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매스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블록 목록이 나오고 그 중에 랜덤 인티저 from to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즉 랜덤은 임의의 숫자 인티저 정수값을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 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 블록을 갖다가 여기다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X에다가 연결시켜 주기 바랍니다. 열린 길을 하나 더해서 Y축도 미리 연결시켜 놓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랜덤 인티저 프롬에다가 1부터 요 300을 처음 100으로 나와 있는 걸 요 300으로 바꿔주세요. 요거를 마우스를 클릭하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0으로 해주면 됩니다. 왜 300으로 하죠? 우리가 아까 캔버스를 배치했죠. 그 두더지가 나오는 그림판 이걸 갖다가 300에 300으로 설정했잖아요. 이게 300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사이즈로 즉 좌표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x축은 여기서 여기까지 y축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임의의 숫자를 발전시켜서 두더지 그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별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y축도 동일하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예, Y축 똑같이 끌어다 주면 됩니다. 뭐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걸 복사에 집어넣고 수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원래 값은 이런 걸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이 작업은 두더지가 특정한 시간 단위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기능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예, 앞부분에서 지금 두더지가 움직이는 것까지 됐습니다. 앞부분에서 AI 스타터 실행시켜서 에뮬레이터 실행시키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올리면 시간 잡아먹으니까 여기서 이 기능까지 만든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계산하는 기능 넣겠습니다. 점수 계산.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예, 두더지를 맞히면 점수가 올라가고 두더지를 못 맞추고 배경을 누르면 감점을 시켜버리면 되겠죠. 예, 그 기능을 지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 해봅시다. 터치. 에뮬레이터에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여러분 모니터가 터치가 아니니까요. 예, 봅시다. 예,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터치 다운이란 블록을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 선택해야 됩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캔버스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터치 다운이라는 마우스나 터치를 할 때 보면 눌렀을 때, 예, 또 띄었을 때를 구분해서 제어할 수 있거든요. 이 터치 다운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또는 터치를 했을 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띄거나 마우스 딱 놨을 때는 터치 업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터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단순한 액션인데 조작인데 그걸 이렇게 세분해서 처리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터치 다운 쓸 겁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터치 다운 요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 끌어내라는 소리입니다. 끌어내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이 나온 거는 알죠? 예, 아직 완성이 덜 됐다는 소리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미지 스프라이트 터치 다운을 갖다 놨으면 예, 터치가 됐다는 소리예요. 즉 두더지 그림이 나왔을 때 그게 딱 눌렸다. 두더지 그림이 여기 있죠. 이게 눌렸을 때라는 소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점수를 증가시켜 줘야 되죠. 점수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었죠? 예, 라벨 1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 1 선택하고 제시된 블록 중에서 set 라벨, 즉 그 라벨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해라 그런 거죠. 이걸 끌어다 여기다 갖다 놔주기 바랍니다. 예, 완성이 안 됐고요. 그럼 여기다 뭘 붙여야 될지는 이제 슬슬 생각을 해주면 좋을 텐데. 예, 같이 해봅시다. 예, 라벨 1은 점수를 증가시켜야 되죠. 산술적인 거다 보니까 이 매스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매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 더하기 하는 블록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여기다 붙여주기 바랍니다. 무엇과 무엇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얼마를 더해야 될지는 또 다른 블록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우리는 매스라는 곳에서 더하기 연산한 블록을 갖다 여기다 지금 배치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라벨에 들어가 보면 set 라벨이 아니라 그냥 라벨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란 소리거든요. 이걸 여기다 붙여주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는 대로 끌어다 붙이는 거 알고 있죠? 더 빨리 할까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예, 예, 예. 끌어다가 천천히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 예, 조금 아까 점수를 저장할 라벨이라는 곳에 값을 설정하는 set 라벨 텍스트 가져왔고요. 기존 값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값은 매스에 가 보면 요 맨 위에 숫자가 있거든요. 이걸 여기다 붙이면 됩니다. 얼마로 할까요? 점수. 예, 자기가 원하는 받고 싶은 만한 점수를 넣으면 되죠. 너무 큰 점수 넣으면 안 되고요. 뭐 5점, 10점 요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넣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예, 지금 이제 두더지를 터치했을 때 점수를 증가시켜라라는 한 걸 집어 넣습니다. 근데 두더지를 잡으면 뭔가 틱 맞는 소리가 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소리 나는 기능 추가해 보겠습니다. 소리 나는 기능 아까 플레이어라는 거를 쓴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플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그 중에 콜 플레이어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 블록을 여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면 내가 화면에 나온 두더지를 딱 터치한 순간에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두더지 그 효과음이 딱 플레이가 됩니다.
무슨 소리가 나냐고요? 앞에서 얘기했었죠. 지금 효과물이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그 프로퍼티 창에서 설정했습니다. 그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아마 설정된 그 값이 탁 손으로 치는 그런 소리가 날 겁니다. 네, 플레이 스타트, 이거 플레이어 스타트 갖다 놓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점 처리도 해야겠죠. 감점 처리. 감점은 어디를 눌러도 감점이 되죠. 이미지 스프라이트, 두더지가 아니라 배경. 그 배경은 캔버스라고 그랬죠. 캔버스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예, 캔버스를 선택하고 보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와 비슷하게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터치 다운도 있고 터치 업도 있는데 이 캔버스에서는 터치들을 쓰겠습니다. 굳이 뭐 누르고 띄고까지 없이 그냥 건드리면 무조건 감점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터치도 배치하면 됩니다. 이거는 주의해야 될 사항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주의. 처음에 하다 보면 비슷해갖고 아까 했던 거 아니야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서 한 건 이미지 스프라이트고요. 지금은 캔버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 뭐 작업하기가 귀찮으면은 이 아까 그 만들었던 거 있죠.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본 점수 주려고 만든 얘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두플리케이트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복사해서 갖다 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딱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바깥쪽에 만들어집니다. 이거 끌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더 편하죠. 왜? 이거 불러오고 하기보다 있는 거 쓰는 게 편하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해보기 바랍니다. 예, 갖다 놨으면 다 더하기 표시죠. 감점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되죠. 예. 아까 더할 때 5점을 설정했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10점 한번 설정해 보기 바랍니다. 하면서 바꿔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캔버스가 터치되어 있을 때 점수는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지금 설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점 처리되는 부분의 처리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화면에 떴고 두더지 움직이고 선택하면 점수 올라가고 배경 쓰면 감점되고 기본적으로 다 만들었네요. 예, 잘했습니다. 동작시켜 봅시다. 예, 이제 기능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쉬운 거. 오늘 하는 예제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에서 충분히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에는 센서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 센서는 몇 가지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에뮬레이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 그리고 시계, 이 두 가지 기능, 그리고 터치, 즉 마우스를 클릭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에뮬레이터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에뮬레이터를 시작하는 건 알죠. MIT 앱 인벤터 시작 메뉴에 AI 스타트가 되면 이런 창이 제시가 되겠죠. 처음에는 한 줄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앱 인벤터 그 페이지에서 스타트 에뮬레이터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창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좀 기다리면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겠죠.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좀 여유를 갖고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확인하고 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또 있죠. 다른 방법이요. 에뮬레이터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실습은. 그래서 여기에 에뮬레이터 스타트 하는 거는 커넥트라는 메뉴에서 여기서 에뮬레이터를 선택하면 됩니다. AI 스타터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눌러 주어야 됩니다. 에뮬레이터 AI 스타터가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앱인벤터 화면에서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 빌드에서 요거 QR 코드 요걸 누르게 되면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이렇게 컴파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QR 코드가 제시가 되죠. 그럼 AI 컴패니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요걸 딱 스캔해 주게 되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에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찾아서 설치하게 되면 내 폰에서도 그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번 수업에서는 맨 마지막에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 완성된 다음에. 예, 일단은 기본적인 작업은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잘 따라오고 에뮬레이터에서 동작하는 것까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할 일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진 시간에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여기까지 잘 마무리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오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에서 뭘 할지 궁금해지죠? 네, 이런 걸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만든 두더지 게임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뭐 잡으면 소리 나고 점수 올라가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았잖아요. 여기다 기능을 좀 더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답게 만들어야죠. 개발자가 고생하면 고생한 만큼 사용자는 더 재밌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시키는 것도 한번 조절해 보고요. 소리도 추가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더 좋을지, 효과음은 뭐가 좋을지. 처음에는 효과음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동작에 충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더 어떤 극적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효과음을 더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좀 고려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 꼭 실습을 통해서 익히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꼭 실습을 통해 확인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파워포인트로 설명만 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직접 프로그램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 거 보면서 혹시 지금 설명한 게 잘 이해가 안 됐다, 뭔지 모르겠다, 파워포인트 자료만 보고 이럴 때는 뒷시간에 설명한 동영상을 보고서 따라하면서 게임을 완성해 보기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예,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꼭 네,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